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이민섭 박사님의 책 호모 헌드레드 지놈 컴퍼스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 유전자의 무음 진화에 대해서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보통 진화하면 다들 막 적자 생존, 이런 치열한 경쟁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생존과는 좀 다른, 어쩌면 되게 조용하고 뭐랄까 무작위적인 힘이 유전자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해요. 유전자 변화가 꼭 생존 경쟁의 결과만은 아니다. 좀 놀라운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바로 진화의 다른 중요한 축, 그 중립 진화랑 유전자 부동 개념을 정말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생물학적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민섭 작가님도 되게 주목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 뭐 인공지능, AI 같은 최신 기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발전 가능성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 선택, 환경에 더 잘 맞는 유전자가 이렇게 선택된다. 이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일본의 기무라 모토 박사가 제시한 중립 돌연변이 개념이 아주 핵심인데요. 뭐냐면 생존이나 번식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유전자 변화가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예요. 영향을 안 주는 변화요? 네. 예를 들면 DNA 염기 서열이 살짝 바뀌어도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 아미노산은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동위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기능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중립적인 거죠. 근데요, 생존에 유리하지도 않은데 그럼 그냥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남아서 퍼져나갈 수가 있죠? 이건 좀 신기한데요? 아,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유전자 부동, 영어로는 genetic drift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져요. 이건 뭐랄까 순전히 확물, 그리고 우연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이랑 우연이요. 네, 특히 개체 수가 좀 적은 집단 있잖아요. 거기서 그 효과가 확 커지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외딴 섬에 동물 집단이 작게 살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그런 중립적인 유전자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순전히 운으로 다른 애들보다 자손을 조금 더 많이 남기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럼 다음 세대에는 그 변이를 가진 애들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이게 몇 세대 반복되면 이건 뭐 생존 경쟁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운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가 집단 전체에 확 퍼지거나 반대로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진화의 상당 부분이 어떤 명확한 목적이나 적응 전략이 아니라 그냥 뭐 주사위 던지기 같은 그런 우연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게 그럼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중립적인 변화가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쌓인다는 점, 여기에 착안해서요. 종들이 언제쯤 공중조상에서 갈라졌는지 추정하는 분자시계라는 방법론도 나왔거든요. 분자식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인간하고 침팬지 유전자 비교해서 우리 공동조상이 대략 언제쯤 살았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우리 인간 유전체 있잖아요. 그 98% 이상이 사실 단백질을 직접 만들지 않는 이른바 비암호화 영역이에요. 98%나요. 엄청 많네요. 그렇죠. 이 광활한 영역에서는 자연 선택의 압력이 훨씬 약하니까 중립돌연변이가 진짜 자유롭게 막 쌓이면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꼭 그렇게 치열한 싸움판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게 생물학 얘기를 넘어서서 이 중립진화 개념이 인공지능 개발 같은 진짜 최첨단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민섭 작가님도 이런 연결고리에 되게 주목하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특히 통찰력이 있는데요. 유전자 알고리즘처럼 진화 원리를 좀 모방해서 AI를 개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성능은 거의 똑같은데 내부적인 코드나 구조가 조금씩 다른 여러 버전의 AI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일종의 중립적 변이인 셈이에요. 성능은 같은데 구조만 살짝 다르다. 네.
당장은 이 차이가 뭐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는 구조적 다양성들이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중에 더 복잡하거나 혹은 전혀 새로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뭐랄까 잠재적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잠재적 씨앗이요? 네. 마치 생명 진화가 그랬던 것처럼 기술의 진화 역시 꼭 뚜렷한 목적 없이 일어나는 그런 무작위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통찰을 주는 거죠. 아,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유전자가 꼭 생존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인상 깊어요. 때로는 정말 아무런 기능적 의미 없이 조용히 그저 우연에 의해서 변화하면서도 이렇게 거대한 진화의 역사를 써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움과 아주 풍부한 다양성을 만들어낸다는 바로 그 점이에요. 생명의 진화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나 혹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속에서도요, 지금은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중립적인 변화들이 미래의 혁신을 싹 틔울 그런 숨겨진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이 자료는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진화는 꼭 목적이 있어야만 할까? 생명에게는 때로는 그 의미 없음조차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지금 몰두하고 계신 어떤 분야나 일상에서 당장은 좀 사소해 보이거나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래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가치를 품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